안녕하세요. 캐나다의 오늘을 분석하고 우리 삶의 내일을 준비하는 캐나다 투데이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매일 접하는 뉴스가 과연 이야기의 전부를 보여주고 있을까요? 오늘은 헤드라인 너머 그 행간에 숨겨진 진짜 의미를 파헤치고 우리 생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무엇을 준비하면 좋을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첫 소식은 우리의 안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캐나다의 폭력 범죄율이 미국과의 격차를 좁히고 있다는 다소 충격적인 통계가 발표되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치안이 왜 이렇게 됐나, 밤길 다니기 무섭다 생각하실 겁니다. 하지만 분석적인 시청자라면 여기서 질문을 멈추면 안 됩니다. 이것이 과연 단순한 치안의 문제일까요? 그 근본 원인은 무엇일까요? 깊이 들여다보면 이번 범죄율 증가는 캐나다 사회가 겪고 있는 여러 문제들이 터져나온 사회병리 현상에 가깝습니다. 첫째, 기록적인 생활비 위기입니다. 치솟는 집세와 식료품 가격은 저소득층과 청년층을 한계 상황으로 내몰고 있습니다. 노력해도 나아질 것이라는 희망이 사라진 사회에서는 분노와 절망이 쌓이고 이것이 종종 폭력적인 형태로 표출됩니다. 둘째, 정신건강 위기와 공공서비스의 한계입니다. 팬데믹을 거치며 캐나다 사회의 정신건강 문제는 더욱 심각해졌지만 필요한 상담이나 치료를 받기까지의 대기 시간은 여전히 깁니다.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못하고 사회 안전망에서 소외된 이들이 범죄의 가해자 혹은 피해자가 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 통계는 우리가 막연하게 가지고 있던 캐나다는 매우 안전하다는 인식을 다시 한번 점검하게 합니다. 특히 대도시나 특정 지역에서는 이전보다 개인의 안전에 더 많은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요즘엔 내가 사는 지역의 범죄율 통계나 지역 경찰이 제공하는 안전 정보를 주기적으로 확인하는 분들이 늘고 있습니다. 늦은 시간 혼자 귀가할 때는 주변을 잘 살피고 스마트폰의 위치 공유 기능을 활용하는 것도 좋은 생활의 지혜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런 사회적 불안의 근간에는 바로 경제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엘버타주에서는 정반대의 소식이 들려옵니다. 캐나다에서 가장 큰 고용 증가를 기록하며 경제가 살아나고 있다는 낭보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또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엘버타의 이 화려한 부활, 과연 지속 가능한 성장일까요? 아니면 과거처럼 유가에 흔들리는 붐 앤 버스트 신기루일까요? 긍정적인 신호는 분명 있습니다. 이번 고용 보고서에서 주목할 점은 전통적인 석유 및 가스 분야뿐만 아니라 기술, 농업, 제조업 분야에서도 고용이 함께 증가했다는 점입니다. 이는 엘버타 주 정부가 수년간 추진해온 경제 다변화 정책이 조금씩 성과를 내고 있다는 증거로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위험 신호도 여전합니다. 지금의 성장은 안정된 고유가라는 순풍에 힘입은 결과일 수 있습니다. 만약 세계 경제 침체로 유가가 다시 급락한다면 새롭게 성장하던 다른 산업들도 그 충격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겁니다. 결론적으로 현재 엘버타의 성장은 과거보다는 튼튼해졌지만 여전히 외부 충격에 대한 취약성을 완전히 극복하지 못한 과도기적 성장으로 보입니다. 엘버타주의 강력한 고용시장은 캐나다 내 구직자들에게 새로운 기회를 의미합니다. 엘버타로의 이주를 고려하거나 관련 산업 분야의 경력을 가진 분들에게는 분명 매력적인 소식입니다. 혹시 지금 구직 중이거나 이직을 고려하고 있다면 엘버타주의 채용시장 동향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캐나다 정부의 잡뱅크나 링크드인에서 엘버타 지역 채용 공고를 검색해보며 어떤 분야에서 인력 수요가 높은지 파악해 자신의 경력 계획과 연결해보는 것이 좋은 전략이 될 수 있겠습니다. 엘버타 경제의 지속 가능성에 대한 질문은 바로 다음 뉴스와 직결됩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중국 관세 위협 발언 한마디에 국제 유가가 5개월 만에 최저치로 폭락했습니다. 당장 우리 지갑 사정은 나아질 수 있습니다. 주유소 기름값이 내려갈 테니까요.
하지만 여기서 우리는 단기적인 이익과 장기적인 손실의 딜레마를 마주하게 됩니다. 개인에게는 기름값 하락이 달콤한 사탕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캐나다 국가 경제 전체에는 장기적인 독이 될 수 있습니다. 첫째, 국가 수입 감소입니다. 캐나다는 세계 4위의 원유 수출국으로 유가 하락은 곧바로 국가의 무역 수지 악화와 정부 세수 감소로 이어집니다. 둘째, 투자 및 고용 위축입니다. 불확실성으로 인해 에너지 기업들이 신규 투자를 주저하게 되면 이는 관련 지역의 고용 시장에 직접적인 타격을 줍니다. 셋째, 경제 전체의 불안정성입니다. 캐나다 경제가 미국의 정치라는 통제 불가능한 변수에 의해 좌우된다는 취약성을 노출한 것입니다. 이 뉴스는 우리 경제가 통제 불가능한 외부 변수에 얼마나 취약한지를 명확히 보여줍니다. 단기 유가 하락은 가계에 도움이 되지만 장기적인 경제 불안정성은 우리 모두의 삶에 영향을 미칩니다. 당분간 유가 변동성이 매우 클 수 있습니다. 단기적인 가격 등락에 일희일비하기보다는 경제 불확실성에 대비해 비상 자금을 마련하고 충동적인 투자를 지양하는 등 안정적인 재정 관리에 힘쓰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이렇게 불안정한 에너지 시장 속에서 캐나다 정부는 어떤 선택을 하고 있을까요? 정부가 석유 및 가스 산업에 대한 배출가스 상한제 정책에 대해 유연성을 보일 수 있다고 언급해 큰 파장을 낳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유연성이라는 단어를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이것이 합리적인 정책 조정일까요? 아니면 정치적 후퇴일까요? 한편으로는 고물가 시대의 에너지 비용 상승을 막아 국민 부담을 덜어주려는 현실주의적 정책 조정으로 해석됩니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강력한 석유 및 가스 산업의 로비와 엘버타 등 산유주의 정치적 압력에 굴복한 정치적 후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결국 유연성의 진짜 의미는 경제적 현실론을 명분으로 내세운 정치적 타협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정책의 최종 방향은 우리 집 가계부와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규제가 완화되면 당장의 기름값이나 난방비 상승 압력은 줄어들 수 있지만 미래 세대가 짊어져야 할 환경적 부담은 더 커질 수 있습니다. 정부의 환경 및 에너지 정책은 꾸준히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차량 구매 시 연비가 좋은 차를 선택하거나 주택의 단열 성능을 개선하는 등의 노력은 정책 변화에 따른 충격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정부가 경제와 환경 사이에서 고심하는 동안 우리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또 다른 정책이 준비되고 있습니다. 저소득층의 세금 신고를 정부가 알아서 해주는 자동 세금 신고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분명 좋은 취지이지만 여기서 핵심은 저소득층의 기준이 무엇인가 하는 점입니다. 정부는 보통 최저소득 기준, LICO 등을 사용하는데 아마도 기존 GST 환급금 기준인 연소득 약 5만 달러 이하, 특히 3만 5천 달러 미만 계층이 우선 적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팁이나 현금 수입이 많은 서비스업 종사자나 단기 계약 근로자의 소득을 시스템이 어떻게 정확히 반영할 수 있을지도 여전히 큰 과제입니다. 이 정책은 특히 세금 신고에 어려움을 겪던 유학생, 초기 정착자, 저소득 노년층에게 직접적인 혜택을 줄 것입니다. 그동안 놓쳤던 환급금을 받게 되어 가계 소득의 실질적인 보탬이 될 수 있습니다. 주변에 세금 신고를 어려워하는 분이 있다면 이 좋은 소식을 알려주세요. 본인이 대상이 될 것 같다면 2025년 예산안이 확정된 후 발표될 구체적인 시행 시기와 기준을 확인해서 혜택을 놓치지 않도록 관심을 가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보신 것처럼 오늘 캐나다의 주요 뉴스들은 안전, 경제, 국제 정세, 정부 정책, 그리고 복지까지 우리 삶의 모든 면과 촘촘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헤드라인은 오늘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려주지만 진짜 이야기는 그 너머에 있는 왜라는 질문 속에 있습니다. 이어서 잠시 후에는 가을이 깊어가는 이번 주말
가족과 함께 즐길 만한 곳들을 소개해 드립니다. 이번 주말 어디로 가볼까? 비가 예보된 추수감사절 연휴, 궂은 날씨에도 가을의 정취를 만끽할 수 있는 각 도시의 활동들을 엄선해 추천해 드립니다. 먼저 광역 밴쿠버입니다. 포트 랭리 크랜베리 축제는 비가 와도 활기가 넘칠 겁니다. 토요일 하루 포트 랭리 시내 중심가에서 열리니 잠시 비가 그친 틈을 타 다녀오셔도 좋겠습니다. 또한 밴쿠버 다운타운의 중심 랍슨 스트리트에서도 주말 팝업 마켓이 열리니 주변 상점들을 오가며 구경하는 재미를 느껴보세요. 비오는 주말 밴쿠버 아트 갤러리에서 열리는 특별 전시회는 어떠신가요? 현재 캐나다의 위대한 화가 에밀리 카의 특별 회고전이 열리고 있습니다. 그녀의 작품을 통해 BC주의 깊은 숲과 자연의 영혼을 실내에서 편안하게 감상하며 예술적인 주말을 보낼 수 있습니다. 다음은 광역 토론토입니다. 아이들과 함께라면 다운스뷰 파크의 가을 호박 축제, 펌킨 페스트를 추천합니다. 대부분의 활동이 대형 텐트 안에서 진행되어 비가 와도 즐길 수 있습니다. 실내에서 가을의 예술적 정취를 느끼고 싶다면 온타리오 미술관이 최고의 선택입니다. 캐나다의 상징적인 화가 그룹 오브 세븐의 특별 기획전이 열리고 있어 그들의 붓으로 그려낸 장엄한 캐나다의 가을 풍경을 따뜻한 실내에서 감상할 수 있습니다. 건축물 자체도 아름다워 비 오는 날의 운치를 더해줄 겁니다. 마지막으로 캘거리입니다. 캘거리 파머스 마켓은 완벽한 실내 공간입니다. 비를 피해 신선한 지역 농산물로 추수감사절 만찬을 준비하고 따뜻한 음식과 함께 활기찬 주말 분위기를 느껴보세요. 캘거리에서는 음악과 함께하는 실내 나들이를 추천합니다. 국립음악센터가 있는 스튜디오 벨은 캐나다 음악의 역사를 한눈에 볼 수 있는 곳입니다. 직접 악기를 연주해보는 등 다양한 인터랙티브 체험이 가능해 비 오는 주말 온 가족이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내기에 안성맞춤입니다. 오늘의 캐나다 투데이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풍요롭고 즐거운 주말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